교재 118쪽에 나와 있는 내용 볼 겁니다. 자, 입력이란 메뉴에 가서 표를 작업하셔도 되고요. 편집이란 메뉴에 가서도 표를 작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편집 메뉴에는 중간쯤에 입력이라는 표가 있고요. 입력 메뉴에 가도 처음에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줄?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칸은 4칸.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누르면 표가 만들어지는데요. 급히 만드는 바람에 뭐를 못했어요? 제목을 못했죠. 그럼 표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표 밖으로 빠져나온 명령이 있습니다. Shift ES 키를 누르면 표 밖으로 탁 튀어나가요. 표를 막 작업하고 있다가 Shift ES를 누르면 표 밖으로 아예 나갑니다. 그리고 엔터를 2번 누르면 하나, 둘. 그럼 이렇게 엔터가 생겼잖아요. 빈 줄이. 그것도 제목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제목을 꾸미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되죠. 제목을 예쁘게 꾸민다고 막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표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표를 만들어서 그래프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만들고 나서 빨리 이제 표로 와서 자, 일단은 이렇게 쓰셔야 되죠. 글자는 다 썼는데 이 항목이란 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보내줘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가운데 넣어주고요. 얘들도 가운데 넣어주는데 사실은 숫자는요 오른쪽이죠. 숫자는 지금 다 똑같은 7자리니까 가운데 맞춰도 보기 싫지는 않지만 숫자가 들쑥날쑥하면 안 되거든요. 오른쪽 맞춤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오른쪽 맞춤을 하면 너무 많이 남죠. 그래서 가운데 보통 맞춤을 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여기 표에 가면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셀을 선택해야 되는데 셀이 선택이 안 돼요. 셀을 선택해야 선을 그린다 그랬죠. 어떻게 할까요? 셀을 선택하려면 여기다 클릭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F5번 키 누른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 까먹었죠?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블럭을 잡으세요. 아무데나 블럭을 잡으세요. 그리고 클릭하세요. 그냥은 블럭이 안 잡혀요. 여기 그냥 블럭이 안 잡히거든요. 이렇게 블럭이 아니라 셀 블럭을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셀. 이때는 여러 개를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셀이 선택돼요. 원래는 클릭하고 F5번 키 누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은 그냥 블럭을 잡으시고 나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어요. 그냥 클릭해 놓고 여기 테두리 색 뭐 이런 거 있어요. 채우는 색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색깔 칠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필도 있습니다. 연필. 표 그리기에 들어가서 연필로 이렇게 대각선 그려주면 또 그려집니다. 근데 그거는 새로 나온 기능이니까 편리하게 쓰는 거고요. 옛날에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는 무조건 셀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명령을 걸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테두리 및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테두리 및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키보드에서는 블럭이 잡힌 상태에서 C
또는 L, C나 요게 L이고 요게 C였거든요. L이나 C 명령을 기억을 하셨다가 L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대각선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각선으로 바로 가는 명령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른쪽 눌러서 셀트리 배경 각셀마다 적용 들어가서 여기서 대각선을 찾든지 이렇게 하는 뜻이 마찬가지 여기도 L, C 이렇게 눌러가지고 대각선에 와서 이렇게 대각선을 선택해주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설정 누르면 대각선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줄 전체 아래가 두 줄로 돼 있잖아요. 우리 지금 118쪽 보시면은 이 줄 전체가 이렇게 그럼 블럭을 잡고 L 근데 대각선이 아니라 테두리로 와야죠. 테두리 와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기본 굵기가 0.12mm예요. 우리가 샤프나 이런 걸 0.5mm 샤프를 쓰는데 0.5mm 샤프시면요 두꺼운 편에 얘는 0.12mm예요 샤프가. 근데 두 줄을 선택하는 순간 0.5mm로 변합니다. 다시 한 줄로 바꾸면 0.5mm 굵은 샤프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줄로 그릴 때는 무조건 0.12mm. 두 줄로 했을 때는 알아서 0.5mm로 가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요, 여기. 제가 지금 시커멓게 블럭 잡은 데가 한 줄을 블럭 잡았잖아요. 하나, 둘, 셋, 네 칸 블럭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냐면, 얘는 어디냐면, 요 윗줄. 제일 윗줄 있죠, 윗줄. 걔가 요거고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제일 왼쪽 칸. 여기. 얘는 저 오른쪽 칸. 얘는 뭐죠? 이거? 안쪽 세로라고 돼 있죠?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세 칸 있잖아요. 그 줄의 세로선이 요거예요. 우리는 이 블럭의 제일 아랫줄만 두 줄로 바꾸면 되거든요. 설정. 자, 다시 다 전체 블럭 잡고 L 이번에는 두꺼운 줄로 할 건데요. 이거 0.5mm 선택하고요. 바깥쪽. 이 블럭 잡은 거의 바깥쪽이면 어디예요? 겉테두리죠. 겉테두리. 예, 이 겉테두리만 두껍게 만들어서 설정 누르면 겉에가 굵게 나오는 거예요. 이 테두리 방법은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요. 여기를 두 줄로 바꾸고 싶어. 블럭 잡고 L 두 줄 오른쪽. 여기 오른쪽이잖아요. 이 블럭 잡은 거에 오른쪽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정 누르면 여기 두 줄 들어가요.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 줘보세요. 자,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키보드로 내려가면 얘네들만 높이가 높아져요. 아니면 블럭을 잡고요. 얘네들을 이제 한꺼번에 늘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잘못 누르면 이러면 돼요? 보세요. 이렇게 두 줄짜리가 생겼을 때 줄이면 어떻게 돼요? 얘는 뭐죠? 표 자체를 선택하는 거라 그랬죠? 너무 고민하진 마세요. 네. 왜냐면 이래도 표고 저래도 표니까. 자, 그 다음 이렇게 블럭 잡으시고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표에 가면 차트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차트. 지금 블럭을 잡으면 표라는 메뉴로 갔죠? 거기 가면 표 옆에 차트라고 있어요. 차트 클릭하고 차트가 그냥 뚝딱 만들어져 버렸어요.
근데 차트가 어디로 만들어졌어요? 위에 만들어졌죠? 얘를 아래로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냥 위에다 보여주시면 상관없는데 위치가 여기 아니라 아래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마우스를 끌어다가 내리시면 내려가요. 이렇게. 얘를 마우스를 끌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위치가 바뀐다고.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글자처럼 취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차트는 다 만드셨죠? 다시 이렇게 블록 잡아서 차트를 만들겠다 클릭하는 순간 뚝딱 하고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차트가 표 아래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끌어다가 쓱 내리시면 내려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고. 그래서 중간에 놓고 싶으면 중간에 놓으시면 되고, 얘를 너비를 이렇게 넓히면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넓어진다고. 이렇게 넓힐 수가 있다고. 클릭하면 8개 점이 나타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점을 이용해서 넓히고 좁히면 돼요. 해보셨어요? 이렇게요? 자, 이제 문제는 이 차트 자체를 고치러 들어가야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이 메뉴판하고 얘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얘를 클릭해 보세요. 이 차트를 클릭했더니 차트라는 메뉴로 들어갔어요. 차트라는 메뉴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이제 차트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 편집 가보세요. 편집. 보기, 입력 가보세요. 뭐가 있는지. 메뉴판에 뭐가 이렇게 있죠? 대답이 없으시니까 했나 안 했나를 몰라. 누구라도 앞에서 끄덕끄덕거리면 했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시청자 모드야, 시청자. 자, 보세요. 얘를 클릭하면 알아서 차트를 선택하셨군요 하고 차트라는 메뉴가 떠요. 그 차트에도요, 저 왼쪽에 차트 만들기부터 오른쪽까지 무슨 메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트를 제가 그랬잖아요.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은 클릭,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클릭했더니 차트로 왔어요. 더블 클릭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저 위에 있는 메뉴 중에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다시 차트 밖에 나가세요. 차트 밖에 나갔다가 표로 클릭하면 차트 밖으로 나간 거니까 얘를 클릭하고 차트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차트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개체 속성, 오려두기, 복사하기, 지우기 이런 메뉴가 뜰 거예요. 자, 차트를 이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눌러보세요. 메뉴가 달라졌을 거예요. 바뀌었어요? 자, 클릭을 하면 너 여기 있었구나. 겉에만 보래요. 겉에. 예를 들어서 압력밥솥에 밥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하여튼 밥솥 자체를 선택한 거야. 근데 더블 클릭을 했더니 뭐야? 밥이 열렸어. 밥이. 뚜껑을 열은 거야. 열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차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요.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자체만 만지고 있다가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때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마법사라고 떠요. 차트 마법사. 차트 마법사 한번 해보세요. 차트 마법사 메뉴 떴어요? 자, 마법사라는 말 뜻을 또 알아야 돼. 마법사는 뭐냐면요, 그 수염난 할아버지 있잖아. 지팡이 들고 있는 산신령님 같은 마법사. 그 마법사예요. 똑같아. 단어 뜻은 위저드 그러는데 컴퓨터에서 마법사는 무슨 말이냐면 단계씩 단계씩 진행하는 과정을 마법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차트를 완성하려면 총 3단계를 거쳐야 돼. 첫 번째 단계에 온 거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어떤 차트를 원하세요? 모양새를 골라보세요. 이거예요. 우리 책에는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어요? 178페이지가?
꺾은 선이죠? 여기 꺾은 선. 꺾은 선인데 요렇게 생긴 건지 저렇게 생긴 건지 보셔야 돼요. 얘는 꺾기만 했고 여덟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죠? 마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양새를 그거로 해야 될지 저거로 해야 될지 책에서는 첫 번째 거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하라고 돼 있는데 책에서는 뭐 해보죠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월별로 볼래, 항목별로 볼래 이건데 책에는 어떻게 돼 있나 보면 이렇게 열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행이라고 있고요. 행이 뭐예요? 행? 자, 다시 보세요. 얘가 이제 차트인데 얘가 차트인데 첫 번째는 꺾은 선을 선택했고 두 번째는 자 보세요. 행이 뭐죠? 수입 지출이죠? 수입 지출이 행이에요. 1, 2, 3월이 행이야. 어? 수입과 지출라는 칸이잖아요. 칸. 글자가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입이란 내용은 세로로 되어 있죠. 세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월별로 되어 있죠. 월별로. 그러니까 행 월별로 보고 있잖아요. 월별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월별로 보는 게 아니라 열 이렇게 해서 월에 따른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건 뭐야? 저 위에 있는 파란색은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수입이 많고 지출이 떨어지네. 녹색은 어때요? 수입이 많고 지출이 약해. 빨간색은 2월달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그 다음에 3월달은 어떻게 됐어요?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어. 이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열로 딱 가는 순간 야 수입은 줄더니면 눈에 오케이 늘었어. 지출은 어때요? 2월달에 올라갔어요. 소폭 상승했어요. 3월달에 많이 내려갔어요. 지출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지출이 또 올라오네. 수입은 좀 양호한 편인데 지출이 들쑥날쑥하죠. 이걸 보고 이제 판단해야지.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이걸 보고 판단해야 돼. 뭔 놈의 지출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죠. 모르는데요? 그럼 담당자 잘못이지. 그렇죠. 수입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만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지출이 좀 불안해요. 지출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책임자가, 담당자가 뭐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든지 보고서를 제출하든지 하겠죠. 자, 다음. 제목이 필요하대요. 제목은 뭔데? 1분기 수입과 지출에 대한 현황. 1분기 수입과 지출에 대한 현황. 입력하셨어요? 자, 항목은 뭐고 값은 뭐예요? X축은 가로를 X축이라고 Y축은 세로를 Y축이라고 해요. 수학에서. 수평. 가로가 X축이고 세로 얘가 Y축인데 X축 Y축 외우지 마시고요. 항목이 뭐냐 값이 뭐냐를 보셔야 되는데 X축은 무조건 항목이 아니에요. 어떨 땐 X축이 값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X축이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여기 글자 1월 2월 3월 4월 글자가 적혀 있는 데가 항목이고요. 50만원 100만원 하고 돈이 숫자가 적혀 있는 곳이 값이에요. 값. 이게 값이라고. 근데 책에 이 값에다 뭐라고 써 있어요? 단위가 원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다른 거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확인 누르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대략 만들어졌는데 모양새가 좀 다르죠? 제목도 우리 책은 테두리 박스가 그려져 있고 수익과 지출이라는 오른쪽에 있는 이 범례라 그래. 범례. 이 범례 박스가 아래로 내려가 있고 여기 단위 원도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돼 있고 여기는 숫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숫자. 천 단위마다 구분교 찍혀 있죠? 그리고 100만원부터 시작했잖아. 우리는 0부터 시작했는데 이런 것도 고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치는 방법은요.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 버튼 누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제목. 이 제목을 더블 클릭하시면 제목에 관한 메뉴가 떠요. 당신 지금 제목 건드렸구나 이거지. 안에 색깔 채울까? 선이 없네. 선.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죠? 여기에 1분기 수입 지출 현황에 보면 박스가 쳐져 있잖아요. 한 줄이야? 두 줄이야? 세 줄이야? 한 줄? 한 줄로 돼 있나? 두 줄로 돼 있어요? 그림자도 있나요? 밑에 그림자도 들어가 있죠? 설정 눌러보세요. 근데 저는 그림자가 되게 커 보이는데 이 책엔 그림자가 이렇게 안 커 보이죠? 그럼 그림자가 5포인트가 아니라 한 3포인트로 2포인트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그림자 살짝 들어간 것처럼 보이네. 한 3포인트만 주면 될 것 같아. 들어갔죠? 자, 제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선, 박스가 그려져 있고요.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가 두껍게 나올지 얇게 나갈지. 그렇게 했더니 그림자는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 테두리 선이 너무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얘를 클릭해 가지고요. 얘를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 요 정도 돼 보이지 않아요? 요 정도?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있었어요? 여기? 얘. 더블 클릭하면 위치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컴퓨터는 더블 클릭,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 이것만 잘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얘를 더블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위치가 어디로 돼 있나 보세요. 오른쪽에 있잖아. 얘를 아래로 내리면 어떨까? 아래로 내리니까 내려갔네. 근데 얘도 어떻게 됐어요? 박스가 그려져 있죠? 이 박스 한번 해보시고요. 요 단위 원 있잖아요. 얘는 가로로 나열해 버리고요. 근데 여기 숫자 보이세요? 숫자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시작. 얘는 또 더블 클릭을 해서 마찬가지로 선을 두 줄로 넣어주면 좋고요. 또는 뭐 한 줄만 더 줘도 되겠죠? 두께는 조절하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깨져버렸죠? 깨져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법사로 다시 들어가 볼 거예요. 마법사로 들어가는데 이 범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래쪽. 그러면 다시 나와요. 근데 얘를 클릭해서 줄이면 깨질 때가 있어요. 깨지는 건 뭐 방법이 없어요. 다시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로 들어가서 범례를 오른쪽에 있던 애를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얘를 건들면 또 깨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숫자, 이 글자 이 글자는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한다? 가로로, 세로 말고 가로로 이렇게. 여기 숫자는 이건 어떻게 돼? 얘들은 얘는 더블 클릭해도 숫자를 꾸미는 기능이 없어요. 이제는 오른쪽 눌러서요
축이라는 곳에 가면 얘를 갑축이라고 아까 부른다 그랬죠? 갑축. 이 갑축에 대해서 비례, 눈금 이런 게 있거든요. 얘가 제일 어려워요. 다시 보셔야 돼요. 얘는 백날 두들겨 봤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축. 항목축은 어디예요? 1월, 2월, 3월, 4월. 갑축은 뭐예요? 숫자가 적혀있는데 갑축이에요. 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비례, 눈금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비례를 가보시면은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동을 최소가 얼마? 100만. 최대는 얼마? 400만. 눈금은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로. 근데 이 4개 눈금보다는 3개가 낫지 않아요? 100만에서 시작해서 200만, 300만, 400만 이게 낫지 않아요? 175만, 250, 325만. 무슨 헷갈려. 축, 갑축, 비례 가서 얘를 3개. 3개면 100만에서 시작했으니까 200만, 300만, 400만. 오케이, 말이. 이렇게 들어오죠. 아니면 100, 150, 200, 250 하려면 6개. 엑셀은 100만 단위로 갈 겁니까? 50만 단위로 갈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요. 엑셀은 단계를 몇 개를 넣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개수로.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 엑셀 할 때 차트 해봤었죠? 엑셀 차트가 더 멋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거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래 한글에다가 차트를 집어넣을 때는요. 얘를 엑셀로 넣어가지고 엑셀에서 차트로 불러와요. 아래 한글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넘겨서 거기서 차트로 불러와요. 그러면 훨씬 더 보기 좋더라고요. 이 버전이 옛날 버전이라서 차트가 안 이뻐요. 근데 이제 아래 한글에 관련된 시험을 보시려면 책에서는 이거로 차트 수업을 하니까 이거 갖고 연습하셔도 해야 되고. 자, 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이런 말들은 다 나와요. 그런데 얘 잠깐 보세요. 얘. 문제는 얘였어. 얘. 아까 우리 차트에서 마법사에 가서 차트를 이거로 합시다 그랬죠. 이거로 만들면은요 이렇게 점이 보이죠. 마디가 있잖아. 마디가. 근데 차트 마법사를 무조건 처음 거로 했지 않습니까? 마디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에 123쪽에 마디 넣어볼 거예요. 자, 이 그래프 막대 꺾은 선 그래프를 클릭하고 나서요.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표식을 보여라 그러면 돼요. 표식. 얘를 표식이라고 합니다. 표식. 마디 있잖아요. 마디를 표식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꺾은 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표식에 가서 표식을 보여라 그래서 설정 누르면 표식이 보여요. 아, 그럼 처음부터 이거 했으면 편하잖아. 자체가 표식 있는 애인데. 표식 해보셨어요? 표식이 두 군데를 해야 되잖아. 두 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블 클릭하고 표식 보고 더블 클릭해서 표식 보고 두 번 해줘야죠. 근데 마법사에서 한꺼번에 하면 편하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 글자 가로로 쓰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세로로 된 걸 가로로. 이 책에 설명 다 있어요. 조금 미흡하시거나 잘 모르시면은 댁에 가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하나씩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
처음에 집에 가서 표를 그리고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 순서대로 막 따라해. 따라하니까 결과가 똑같아. 그런데 뭐 했지?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뭐 하긴 했는데 제목도 만들어졌고 뭐 마디도 생겼고 이게 100만 단위로 가긴 갔는데 내가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된 건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댁에서 실습하실 때는 반드시 눈으로 표를 그린다. 블럭 잡아서 차트로 바꾼다. 차트 바꾼 거를 크기를 이렇게 조절한다. 그렇게 하면 크기가 조절되는구나.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마법사로 들어가는구나. 이 책을 눈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눈으로 실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118쪽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보고 이거를 다시 실습하셔야 돼요. 책대로 따라서 하니까 답이 됐는데 한번 했으니까 됐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눈으로 보고 나서 꼭 컴퓨터로 실습을 해보셔야 돼. 지금 설명드린 거는 다 했는데요. 못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118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색깔이 밑에는 분홍색이고 위에 하얀색으로 변해 있어요. 예. 118쪽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분홍색에서 흰색으로, 흰색에서 분홍색으로 이렇게 변하죠. 그렇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요. 차트에다 대고 오른쪽 누르세요. 차트 배경. 차트 배경 누르면 배경색을 그라데이션으로 할 거예요. 그라데이션. 어딘지 보셨어요? 차트에다 놓고 오른쪽 누르면 차트 배경.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클릭하고 나서 오른쪽 누르면 이 메뉴가 떠요. 그 위에 차트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오른쪽 눌러야 차트 배경 떠요. 차트 배경 뜨면 뭐 하라고요? 그라데이션. 흰색에서 무슨 색? 뭐 분홍색을 하든 빨간색을 하든 선택해 보세요. 수평으로 기본값. 이게 뭐야? 웬 결과가 거지같이 나왔지?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차트가 이렇게 나왔죠? 이 거지같은 차트는 뭐지? 다시 차트 배경에 가서 그라데이션 처리해 가지고 빨간색을 선택하고 뭐 수평이나 수직으로 이렇게 했으니 자 어떻게 됐나 보세요. 수평으로 색깔이 이렇게 변해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근데 저는 차트를 건드렸더니 배경을 건드렸더니 웬걸? 차트가 배려버렸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래 한글 차트가 이 모양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뭐 잘못 실수한 건 없잖아요. 갑자기 막대 그래프로 변했잖아. 자, 차트 배경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에는요.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색은 흰색이고 끝색은 약간 분홍색 같은 거로. 선 모양은 이 선 모양은 뭡니까? 겉테두리죠. 겉테두리. 이 차트의 겉테두리 얘를 색깔을 뭐 검정색으로 하든 무슨 색으로 하든 간에 두 줄로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여기 겉테두리 생겼잖아. 네. 그리고 색깔이 아래가 그라데이션 처리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엉망진창이 됐어요. 차트가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이 모양이 되는지 몰라. 자, 차트를 만들어서 꾸미는 과정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자, 그러면 교재 129쪽서부터 한번 볼게요. 129쪽에 보니까는 연도별 대졸 이상 실업자 현황 해서 표를 만들고 그 표를 가지고 그래프 차트로 바꿨어요.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관광객 이용 현황이라든지 커피 수입 무역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월별 판매 현황 이런 거.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거를 그래프로 바꿀 줄 아셔야 돼요. 저는요, 집에 있는 그 관리비 나오잖아요. 아파트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몇 년치 계속 제가 이 동네 이사 왔을 때부터 계속 몇 년째를 지금 10몇 년째 입력을 해놨거든요. 그게 그래프로 다 나와요. 그럼 어느 계절이면 올라가고 어느 계절이면 내려간단 말이야. 특히 전기는 여름철에 많이 쓰고 가스는 겨울철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금을 보면서 추이를 보는 거예요. 이번 달에 많이 썼다. 지난달에 비해서 많이 썼다. 작년에 비해서 전기를 많이 썼다. 수도를 많이 썼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만 봐서는 헷갈려. 그래서 그래프로 보는 게 가장 보기 좋거든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이제 생일 파티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애기들이 친구들이 생일 파티에 초청장을 보내줘요. 우리 애한테 이제 이름을 써서 초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엄마가 만들어서 뭐 프린터로 인쇄를 하든 복사를 하든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느 뭐 피자집에 가든지 가서 그러면 초대를 받았으니까 또 선물을 또 준비해 가겠죠. 근데 그게 부러웠나 봐. 부럽죠. 친구들 초대하고 싶은 거 뭐 지도는 안 들어가니까. 그 이제 애가 와갖고 하는 말이 엄마 나도 생일 초청하고 싶어.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마포에 살 때 그 피자 매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예약을 했어요. 한 5-6명. 친구 몇 명 오면 되냐 했더니 자기 친한 친구 한 5명 있대요. 그럼 애들 이름을 좀 적어달라. 그리고 애들 이제 특성이 뭐냐 이거야. 키가 큰 애도 있고 웃음을 잘 짓는 애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청장에다가 잘 웃는 친구 아무개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장을 쓰고 또 키 큰 친구한테는 키가 커서 멋있는 아무개야 친구 뭐 생일에 초대한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어요. 카드를 일일이 제가 아래 한글로 그래갖고 이제 빳빳한 종이를 집어넣고 인쇄를 하고 봉투도 직접 제작해서 다 일일이 만들어서 애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이걸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만든 걸 가지고 집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나 친구가 초청했는데 갈게요. 그러면 뭐 선물도 사올 거 아니야. 근데 부러워한 거야. 어떻게 초청장을 만들었냐 이거지. 뭐 이거로 만들었지 뭐 특별히 다른 거로 만들었간지 뭐. 아무래도 저는 좀 할 줄 아니까 막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다가 애들이 그래. 아빠 이런 그림 좀 넣어줘. 저런 그림 좀 넣어줘. 그럼 인터넷상에 그림 찾아갖고 넣고 배경에 뭐를 좀 넣어줘. 그럼 뭐 넣지 뭐나갖고 막 하고. 그러니까는 애기들이 저희 집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를 할 줄 알면서 태어난 건 아닌데 컴퓨터를 해왔잖아요. 하는 걸 봐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쥐들이 막 찾아. 제가 하던 거를 봐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발표 자료도 만들고 급하면 이제 제가 도와주죠. 제가 이제 도와줘서 막 꾸며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주면은 이제 학교도 제출도 하고 그럭저럭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책에는 뭐라고 되나 보세요. 성한당 출판사에서 출판 기획자를 위한 세미나를 초대한대요. 세미나가 만들어졌는데 오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제 초청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진짜 초청장 안 예쁘죠? 이러면 안 가. 이거 초청장을 만들어서 주면은 날 무시하나?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연습은 한번 해봐야지 뭐. 제일 먼저 뭐부터 그릴까요? 초대합니다 라는 둥그런 도형이 있죠? 자, 입력
직사각형. 저 상단에 가면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면 그 글상자 있어요. 가로 글상자 또는 네모 이런 거 있어요. 네모를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생겨요. 이게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글자를 못 써요. 글자를 입력하시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상자로 글자 넣기를 해. 커서가 들어가. 근데 처음부터 이 글상자로 선택을 해서 그리면은요, 커서가 들어갑니다.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쓰시면 돼. 모양새를 만들 줄 알아야죠. 자, 모양새를 바꾸는 거는요, 글자를 여러분 가운데 정렬 이건 뭐 어렵진 않잖아요. 글꼴을 꾸미는 거는 여기서 커져라 작아져라 하시면 되고, 글꼴 바꾸시는 건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되고요. 문제는 겉테두리 이 테두리를 꾸며야 되는데, 자, 이 도형이 글자가 들어간 글자를 아무리 두들겨 패봤자 글자만 효과가 나타나고요. 모양을 동그랗게 꾸미거나 하려면 이 도형을 두들겨 패야 돼요. 이 도형을 이렇게 했을 때 더블 클릭하면 이런 메뉴가 떠요. 컴퓨터를 배우는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원리를 아시는 분은 금방 배워요. 자, 여기를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이 테두리 겉에 이 도형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요, 이렇게 선에 가면 반원 이거 하면 돼. 반원. 둥근 모양은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반원은 이렇게 생겨요. 근데 거기도 선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두 줄. 근데 선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 선의 색깔 바꾸면 돼요. 여기서 선의 색깔을 바꿔서 뭐 빨간 줄이 빨간 줄 이렇게 설정하면 빨간 줄이 돼요. 안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안의 색깔은 채우기에 가서 바꾸시면 돼요. 채우기에 가서 바꾸시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번 해보. 자, 그럼 밑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도서출판 성한당 하고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그거는 글상자로 그냥 그리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여기다 그리시면 돼요. 도서 출판 성한당 위치 뭐 경기도 파주시 교화읍 문발리 출판 문화단지 일시 6월 30일 13시 이런 식으로 글자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색깔이 들어가면 안 이쁘죠?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기 없음 그러면 어떻게 돼? 채우기 없으면 없어져요. 입력에 가서 그림에 가서 입력 메뉴 가서 그림에 가면 내 컴퓨터 안에 우리 그 저장해 놓은 폴더 있잖아요. 저장해 놓은 폴더에 가면 5210B인가? 9장 여기 있어. 회사 그림. 이거를 마우스로 크기를 지정하던 뭐 안하던 간에 상관은 없어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찾아오시는 길이 돼요. 책에서는 이렇게 그리라는 게 아니고 얘를 어떤 모양으로 기차 모양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약간 여기를 깎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야지.
자, 이렇게 했어요. 다시 보세요. 입력에 가서 그림이니까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여기서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림을 가져오실 때 잘 보시면 문서에 포함을 하셔야 돼요. 이 문서에 포함을 빼고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려갖고 얘를 저장하면 얘는 빠지고 저장돼요. 내 컴퓨터에는 이 그림이 보였으니까 보이는데 얘를 저장해서 상대편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 빠져서 간다고. 그래서 그림을 가져오실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문서에 포함을 꼭 하셔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크게 지정을 안 하면, 마우스 크게 지정을 안 하면, 그냥 휙 하고 그림이 들어와요, 이렇게. 이 그림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너무 큰 느낌도 있고, 뭐 줄이면 되겠지만, 줄이면 되겠지만서도. 그림이 어디냐고요? 여러분 폴더에 있지. 이 9장 폴더. 그 질문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그림을 불러오는 방법에는 커서가 여기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림이 일로 들어와. 여기다 클릭하고 그림을 입력해 가서 그림을 이렇게 하면 일로 들어와요. 여기다 밖에다 놓고 입력이라는 메뉴 갔죠? 그림 클릭했죠? 이 그림이 어디인지 찾아야 되잖아요. 내 컴퓨터에 여러분 D 드라이브에다 보관해 두셨잖아. 그렇죠? 5210B 9장에 가서. 그런데 저는 그림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어. 그림이 안 보이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돼요. 여기 작은 그림 이렇게 보시면 보는 방법에 따라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회사 3을 가져오세요. 그럼 얘를 선택하고 가져오면 돼. 근데 우리는 회사 3이 뭔지 모르니까 보기 방법에서 작은 그림으로 봐야 회사 3이 보이든 뭐 회사 1이 보이든 보일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이 문제라 얘는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빼도 박도 안 되고 글자처럼 취급하면 여기서는 안 좋아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게 되면은 딱 이 컷에 들어와요. 난 그림을 여기다 지금 움직여야 돼. 이렇게 여기 그림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 중간에 떠다니는 그림. 그러니까 글자처럼 취급하면 안 되고 마우스를 크게 지정을 하던 말던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마우스를 크게 지정을 해서 넣기를 하면 내가 요만하게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크게 지정을 해제하고 넣기 누르면 왕창 크게 나와요. 얘를 끌고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끌고 내려가면 보이거든. 마음대로 하세요. 사이즈는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하시면 되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얘를 떡하니 여기다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잖아.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우리 그림이 이 형태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잘려져 있잖아. 앞에가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자를 순 없지. 얘를 자르려면 이렇게는 잘라져요. 이렇게는 잘려져. 이렇게는, 근데 대각선은 못 자른단 말이야. 그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을 바꿔. 먼저 그림을 그려. 자, 다각형으로 그릴 거예요. 다각형으로. 이게 어려워요. 잘 보셔야 돼. 이게 쉽지는 않아요. 다시. 다각형으로 그리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요거 이제 밤샌다, 이제. 보세요. 자, 다각형 선택했죠? 마우스를 누르고 가면 그리면서 가는 거니까 아니고요. 처음에 눌렀다 띄세요. 눌렀다 띄면 선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때 똑바로 가고 싶잖아요. 그때 Shift 키 누르면 똑바로 가요.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똑바로 간다고. 안 그러면 삐뚤빼뚤 거리는데. 대략 이만큼 해서 찍고
이제 Shift를 띄고 이렇게 삐죽하게 그릴 거예요. 삐죽하게. Shift를 누르면 15도 각도로 돌아요. 15도 각도. 자, 그 다음에 클릭을 하고 또 Shift 눌러서 이렇게 쭉 가면 또 수평이 되고요. 또 이렇게 가면 딴하니 완성된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 많이 해봐야 돼. 안 그러면 진짜 7살짜리 애들, 아니 옛날 같으면 7살이 지금은 3, 4살짜리가 연필 들고 담벼락에 낙서한 거랑 똑같은 거 나와요. 우여곡절 끝에 도형을 그렸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네 채울 거예요. 색깔로 채울 게 아니라 그림으로 채울 거예요. 그림으로. 근데 어떤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얘를 눌러봐야 돼. 그래서 이 그림을 찾아가지고 이 그림을 찾아서 넣기를 누르면 들어가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바둑판식으로 모두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크기에 맞추어. 크기에 맞추어. 크기에 맞춰서 그리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얘를 그냥 원래 크기대로 만들잖아요. 원래 크기대로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원래 그림이 커요, 얘가. 이 찾아오시는 길 자체가 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를 어떻게 되냐면은 크기에 맞춰야 돼. 크기에 맞춰서. 그럼 이 도형에 맞춰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럭저럭 보기 좋아졌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 이렇게 쓱 올려야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나요? 이렇게? 약간 겹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뭘 그려야 되냐면 약도를 그려야 돼. 약도. 여러분 우리 센터에서 여러분 집에 가는 약도 그릴 수 있죠. 종이에다가 뭐 어디 사거리 있고 삼거리 있고 횡단보도 있고 거기서 건너서 어디로 가면 우리 집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그려줘야 돼. 그리면서 볼게요.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면요 그리기 마당이라고 있어요. 그리기 마당. 이 그리기 마당에 가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기 조각이 있고 클립 아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그리기 조각에 가면 이 도로 그림들이 있어. 도로 그림들. 그 다음에 안전표지, 도로 기타, 신호등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기 도구에 가면 그런 도형들이 있다고. 이런 도형들을 가지고 그릴 건데요. 예. 근데 책에서는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도로면이 있어요. 도로 1차선 도로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로 그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여기 직선 있죠. 직선. 직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또 그려요. 그리고 책에 보니까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그리고 대략 뭐야 직선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대략 쭉쭉쭉 그렸죠?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 대략 막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여기도 선 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선이 좀 두툼하잖아요. 그럼 요거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개체 선택. 잘 보셔야 돼.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개체 선택을 못하니까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개체 선택에 가서 마우스로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면 돼요. 올가미 씌워가지고 선의 굵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선의 굵기를 약간 두툼하게 하세요. 선의 색깔은 약간 도로 색깔처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렸잖아요. 요 모양은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면 사라져요. ESC 키 눌러도 되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성한당 건물 보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리기 마당에 가면 이 교통 아니면 건물이 어디 있나? 신호등, 운전기구, 안전표시, 도로, 노면표시, 기타, 교통, 표지판, 운송수단 이런 것도 보이네요. 그렇죠? 약도를 찾아보세요. 약도에 보면 건물이라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 있네요. 얘를 선택해서 여기다 이렇게 떡하니 그리면 돼. 여기는 또 이런 빌딩이 하나 보이네. 이렇게 그리기 마당으로 선택을 해서 옆에서 그리시면 돼요. 대략 이렇게 한번 모양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내 의도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도형을 그리는데요. 도형을 그릴 때 아까 어떻게 그렸냐면 제가 선을 먼저 이렇게 그리고 밑에 선을 또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씩 옆으로 찍찍 걷어요. 이제 마지막에 그린 게 얘네들이죠. 얘네들. 근데 얘네들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은 일단 클릭을 해야 도형 메뉴라는 그룹이 개체 선택이 뜨거든요. 그럼 요렇게 올가미를 씌우면 얘를 한꺼번에 이렇게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선도 깨져요. 그러니까는 도형을 선택할 때는 일단은 이 올가미를 씌워서 요만큼만 먼저 지워내고 얘도 선택해서 지워내고 지우고 나서 이제 이걸 갖고 다시 선택을 해야 대체 선택이 돼요. 그런데 지금 무슨 작업이 끝나고 나면 올라가죠? 엔터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엔터를 이렇게 쭉 엔터를 쳐놓으면 내려오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선택하고 빠져나가더라도 괜찮아요. 자, 선택하고요. 대체 선택하고 올가미 씌워서 선의 굵기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선의 굵기를 바꿨어요. 여기 선색. 이 선색도 빨간색 도로는 좀 그러니까는 도로 색깔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입력에 가면 그리기 마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기 마당에 가시다 보면 약도라는 게 있어요. 약도. 건물, 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약도에 가보면 제일 멋있는 건물 이거는 회사 건물 치고는 좀 이상하죠? 회사에 이렇게 태극기 걸어놓은 거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도형으로
이런 빌딩을 선택해서 그려도 되지, 이렇게. 근데 출판사 치고 너무 크죠? 빌딩이 여러 채야. 그래서 그 중에 있는 제일 만만한 게 첫 번째 거라 이거로 그린 것 같아, 이렇게. 그런데 이 도형을 그릴 때 잘 보세요. 잘못 그렸어. 이렇게 그리려고 그래. 그래도 되고요. 일단 그리세요. 그려놓고 나서 옮기시면 되거든. 근데 초보자일수록 마음이 급해서 그냥 대략 여기서부터 그리면 돼, 이렇게. 근데 모양새가 안 맞으면 옮기면 돼요. 옮기면 되는데 얘를 그릴 때 잘못 그린 것 같아. 위치가 안 맞아. 그럼 막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이렇게 돼. 걱정하지 말고 그리세요. 그래놓고 크게 하고 갖다 붙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쓱 옮겨놓고 여기도 하나 그릴 거고, 이렇게. 근데 얘는 좀 작게 그려야 보기 좋겠지? 우리 건물 아니니까. 이런 것도 하나 그려놓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 거기에 어디가 서울 방향이고 어디가 뭐고 정보센터가 어디 있고 이런 글들이 보이잖아요. 이제 이걸 그리려면 잘 보셔야 돼. 요 글상자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정보센터라고 썼는데 이 글상자가 너무 커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선은 없게 해주고요. 치역도 없게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글자만 보이나요? 글자만 보이죠? 이렇게 하나 넣고. 여기도 지금 얘를 써서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시네스.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해서 선은 없고 치우기도 투명. 하나 들어갔고, 여기는 좀 더 멋있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에 가서 여기 그리기 마당에 가면 그리기 마당에 약도 그림 같은 게 있나 보셔야 돼. 요런 거 요런 약도 그림 같은 게 있는지 뭘 좀 보자고. 이런 거 설명선이라고 하는데, 설명선, 이런 설명선을 이용해서 여기다 그려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커서가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가운데 정렬하면 되지.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성안동 건물이다라고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작업할 수 있고요. 도형을 그리고 방향, 서울 방향, 문산 방향 이렇게 써놓고, 그건 어디에 있어요? 그리기 마당에 가면 화살표 같은 거 있어요. 화살표 같은 거. 여기 보면 순서도라든지 블록 화살표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얘는 여기다 그려주고, 얘는 여기다 그려주고, 여기다가 서울 방향 써야죠. 여기 문산이라고 써야 되고. 그런 것도 한번 그려보세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몇 번 하시고 나면 금방 해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된다고. 글꼴을 꾸미고 색깔을 넣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꾸며서 넣으시면 돼요. 또 하나 보세요. 지금 도형을 그렸는데, 이 도형을 그렸는데 먼저 그린 도형이 밑에 깔렸어요. 먼저 그린 도형이 선이죠. 선이잖아요. 선을 그려놓고 나서 위에다 도형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컴퓨터는 원칙이 똑같아요. 먼저 그린 게 밑으로 내려가고요. 나중에 작업한 게 위로 올라와요. 얘가 지금 별개로 보이면, 이렇게 별개로 되어 있으면 얘가 위인지 얘가 아래인지, 어느 게 위인지 아래인지 몰라요. 그러나 겹치는 순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자, 잠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풍선 같은 게 보이는데 이 말풍선이 보기가 싫은 거라, 이 말풍선이 보기 싫은 거야. 요거.
이 부분이 보기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도형에다 놓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네가 맨 앞으로 와라. 탁 올라와요. 거꾸로. 이렇게 두 개 그림이 있는데 하나 겹쳐 있었잖아 위에. 밑에 있는 놈 보고 야 네가 올라와 그럼 올라오잖아. 앞뒤로 우리 종이 섞어서 넣는 것처럼 먼저 한 게 밑에 깔리고 나중에 온 게 위에 올라오니까 위에 있는 애 보고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저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안 되고 얘를 가지고 맨 속으로 맨 뒤로 가라 그러면 선 뒤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맨 앞으로 오게 하는데 먼저 그린 도형이 밑에 깔리고 나중에 그린 도형이 위로 올라온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순서에 상관 잘 감안해서 그릴 수는 없잖아. 이 순서를 미리 딱 머릿속에 계산하고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려놓고 나서 야 네가 앞으로 와. 얘가 앞으로 올라오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선이 겹쳤는데 살짝 이렇게 밖으로 빼려면 모르지. 이건 살짝 빼놓으면 모르지 이렇게. 어느 게 앞인지 어느 게 앞뒤에 있는지 모르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거요. 전체로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전체를 너무 올라간 것 같아 좀 내리고 싶어 그러면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해야 여기 도형에 가서 개체 선택이 된다 그랬어요. 그냥은 개체 선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 뭔가를 하나 선택하세요. 그러면 도형이라는 메뉴 그룹에 개체 선택이라는 항목이 뜨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블럭을 이렇게 잡는데 올가미를 씌우듯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이제 내리면 통으로 다 한꺼번에 내려가죠. 통으로 한꺼번에 내리는 거죠. 아니면은요, 더 좋은 방법은요, 얘를 오른쪽 눌러서요, 묶어. 하나로 묶어. 하나로 묶으면 이제 뭐예요? 하나가 돼요.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하나씩 움직여야지, 하나씩, 통째로. 아까는 따로따로 했었죠? 따로따로 했었잖아. 이게 통으로 묶었어. 이사 갈 땐 이게 제일 좋아. 하나를 묶어서. 하나씩 하나씩 종류별로 싸들고 가면 이사가 힘들잖아요. 이삿짐 박스에다 묶어서 가져가면 편하잖아. 묶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쪽에 가서 풀면 어떻게 돼? 또 풀면 다 풀어져요. 어렵지 않죠? 이 지도가 영 약도도 아니고 지도도 아니고 영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을 실행해서요. 네이버로 갑시다. 네이버로 가서요. 네이버 지도로 갑시다. 지도. 네이버 지도 아시죠? 어떤 건지. 여기다 찾아. 성한당. 문발로 112 여기 써있네.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 이거 자세히 보던 뭐 안 보던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출발 도착 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성한당이 여기 있다 그러면 좋은데 자 그러면 대충 성한당 나온 것 같아요. 이걸 옮길 수도 없네. 이 천상 닫아야 되겠네. 요 A가 성한당이야. A가 성한당이야. 근데 이 동네는 여기 뭐야? 강인가? 이게 강이에요? 한강이네 한강. 여기가 한강길이라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성한당을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나? 여기를 가야 되는데 장월 IC도 알아야 되겠고 대략 여기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대략 갈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세종 삼거리하고 대략 이 정도만 보여주면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으면 할 수 없고
그럴 때 아까 요거 뭐가 있으면 좋아요, 요거. 얘가 있으면 좋지. 근데 이게 너무 가려놨어. 얘를 당겨서 여기 허연 데다 옮기면 좋을 텐데, 요거 안 보여서. 그건 안 되네요.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으시죠? 네이버 지도에 가서 성안당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뜰 거고요. 왼쪽에 요거를 이렇게 접기 누르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휠을 굴리거나 이렇게 하면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니까 이렇게까지만 해놓으세요. 이렇게까지. 인터넷상에서 성안당을 찾았잖아요. 성안당을 찾아놓고 여기 A라는 곳에서 마우스를 쓱 갖다 댔더니 성안당이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게끔 해놓고 프린트 스크린 키보드에 그 F12번 오른쪽에 보면 PRTSCN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눌렀다 띄면 돼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지금 보이는 화면을 복사한 거예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화면 캡처했다 그래요. 화면 캡처. 그리고 한글 문서 작성하는 과정에 와서 붙이기만 하면 들어와요. 이렇게 붙어. 근데 여기 보면 지저분한 게 있어요. 요런 것도 지저분하고요. 여기는 또 너무 많고요. 밑에도 지저분한 게 보이거든요. 그럼 얘를 클릭하고요. 자르기 하는 거예요. 자르기. 이렇게 해서 자르고요. 이 위에 것도요. 위에 것도 어디로 갔대? 여기 있다. 여기. 자르기 이만큼 하고요. 이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졌죠? 잘라지면서 어떻게 됐나 보세요. 화면 안에 쏙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왼쪽도 자르고 싶으면 자르시면 되고요. 오른쪽도 자르고 싶으면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다 자르고 나서 얘를 더 확대할 수는 있죠. 아까보다 훨씬 좋네. 이건 약도도 아니야, 이거는. 이게 무슨 약도야. 이게 제대로 보이는 거지. 이렇게 봐야지.